월화수목금토일 매일을 단 하루만을 위해 기다리고 모든 게 끝나면 느껴지는 허전함 우리가 여기서 달래줄게 조금은 90분의 시간으로 우린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언제나 선함의 표시 위에 떠들게 시작할게 우리는 떠드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성남시 펫팟캐스트 떠드는 사람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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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씨입니다. 저는 박시입니다. 커멘팅입니다. 드럼박입니다. 조전혁입니다. 네, 이렇게 5명이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5인 체제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스페셜 게스트 조전혁님을 모셨고 뭐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다른 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팟캐스트에서 다룰 경기는 지난 일요일이었죠. 네, 일요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원정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경기가 네, 없었고요. 보러 갔다 오긴 했는데 저는 그냥 없던 걸로 치기로 하고 그날 경기를 뭐 말 나왔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뭐 그냥 경기장부터 뭐 경기 운영부터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날 경기에서 얻었던 수확은 그나마 이제 김범수 선수의 그리고 진성욱 선수의 좀 플레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에서 좀 긍정적이었다. 그 외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었던 경기였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전 경기 나왔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평만 얘기하면은 그냥 제가 다른 분들께 말씀드린 거긴 한데 강희빈 선수가 내가 왜 2부 리그에 서브인가 그러니까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격차를 보여줬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날 경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그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강희빈 선수가 그때 선발이 아니었지 않아요? 선발이었나? 네, 후보로 들어왔죠. 교체로. 그러니까 교체 출전을 했는데 출전을 하자마자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팬들이 좀 제가 정말 강희빈은 맞냐? 아 그래도 2부 리그 서브더라도 2부 리그 서브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그 덕에 이제 아산전에서도 선발로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산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드럼박님 댓글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지난 방송 댓글 3분이 달아주셨고요. 일단 베니시오님께서 진짜 베니시오 아닙니다. 닉네임이 베니시오님께서 선 좋아요 후 감상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땐 학범 쓴 태양권님께서 익숙한 닉네임이네요. 김포전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예매했다가 취소하고 안 갔었는데 잠깐 봤을 때도 경기가 아주 지루해 보였어요. 그리고 잔디에 뭘 뿌린 건가? 기분 탓인가 좀 심각해 보이더군요. 작년 마지막 경기 구본철 골 넣고 했던 세레머니를 보며 이번 시즌 기대했었는데 너무 찬밥 신세 같아서 속상합니다. 부디 이 시련을 잘 견디고 다시 포텐이 터지면서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제발 유민준 각성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구본철 선수에 대한 생각이 성남 팬이라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뭐 굳이 뭐 말을 안 하더라도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스잔이 또 팀에서 좀 약간 자리가 없는 것 같고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유니콘팡님께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3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본철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지난 방송 이후에 떴던 오피셜이 하나가 있죠. 구본철 선수가 이제 임대로 강원으로 갔다.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조성욱 선수와 김범수 선수가 이제 맞임대 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2가지 오피셜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조성욱 선수가 나간 거는 굉장히 이제 드럼박님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본철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피셜이 뜨기 전에도 막 단독 기사도 몇 개씩 뜨고 우리 사이에서 루머도 돌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단독이 떴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조현태가 오고 구본철하고 누구였더라? 유준선이었나요? 유준선 선수였죠. 네, 그 둘이 이제
뭐 마트레이드가 된다 아니면 뭐 임대 뭐 2대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본철 선수만 이제 임대로 나가는 게 됐습니다. 사실 말이 임대지. 제가 알기로 구본철 선수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말이 임대지. 사실상 그냥 그렇죠. 뭐 구본철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쫓겨난 거죠, 구본철은. 그렇죠. 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선수가 성남에서 보여줬던 분명히 퍼포먼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감독 스타일에 안 맞는다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피셜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제 시흥전에서 그나마 꽤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가 부산교통공사로 임대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아산전 얘기를 할게요. 아산전은 인제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경기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전에 뜬 전경준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부상이 좀 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거의 첫 그 홈 3연전 때 나왔던 그 거의 고정 멤버였던 이정빈, 홍창범, 김주원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빠졌는데 이 선수들이 뭐 각각 김범수, 김정환, 강희빈 이렇게 좀 교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남 팬들은 처음부터 좀 불안에 떨었어요. 왜냐면 강희빈 선수가 아무리 코리아컵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리그에서는 쪼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도 하고 김정환 선수 올해 좀 작년 말부터 폼 메롱이었죠. 김범수 선수는 사실 우리한테 보여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 과연 이거 괜찮을까?' 드럼방님은 심지어 경기 전에 '이거 대놓고 지르려는 라인업이다.'라는 평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물론 뭐 경기 결과는 비기긴 했지만 지금도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김정환, 그러니까 홍창범이랑 지금 김정환을 대조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김정환보다 류준선이 좀 더 정확한 대조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쵸. 예 맞죠. 왜냐면 윙어 자리는 계속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선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정빈 롤의 그 자리가 없었던 거로 저는 봤어요. 이정빈 롤이라는 걸 좀 배제하고 양측 윙어들을 아예 넓게 벌려서 위치시킨 거로 보긴 했거든요. 물론 저는 현장에서 응원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보진 못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양쪽 뭐 코리아컵만 봤을 때는 김범수 선수랑 김정환 선수의 폼이 네. 너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맞아. 우리끼리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거 라인업 이날 나온 거랑 여러 가지 요소들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날 김정환 선수의 폼이 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드럼방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홍창범 선수 포지션 정확히 그 포지션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미드필드 자원의 일원으로서는 인제 류준선 선수가 대체를 해서 나온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정도로 약간 김정환 선수를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날 양쪽 윙이 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범수 선수가 약간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거 외에는. 그리고 실제로 골까지 넣기도 했죠. 전반전 얘기는 사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둘 다 무난무난하게 재미없고 못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흘러가다가 거의 전반 종료 막판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거의 뭐 하프라인 근방이죠. 거기서 찔러준 볼을 김범수 선수가 원터치 다이렉트 로빙슛 말도 안 되는 이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네. 이 장면에서 좀 저는 사무엘 선수한테 궁금한 게 김범수 선수를 본 건가? 가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 중계를 봤을 때도 사무엘 선수가 중앙을 보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저기 바깥쪽에 있는 약간 류준선 선수를 보고 약간 찬 느낌이 들었는데 잘못 맞았나? 약간 중앙으로 잘 간 느낌 그냥? 약간 중앙보다는 왼쪽을 쪼금 노린 것 같다 약간. 예, 노린 것 같은데 살짝 좀 잘못 맞아서 중앙으로 간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김범수 선수 이 골은 여기 김범수 선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찼는지. 나는 솔직히 이거 100% 터치 미스라고 근데 리플레이를 계속 돌려보면 볼수록 뭔가 노려서 찬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허민팅 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 패스 자체는 그 구질을 보면은 노린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다가 공을 주려고 했는데 저렇게
차주는 미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런 선수는 존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음. 예, 이건 노린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김범수 선수 슛도 개인적으로는 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킥 자체가 약간 그 태권도 킥 느낌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까지 K리그에서 아무리 못한 선수들을 많이 봤어도 저 자세로 터치를 하려는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슈팅에 임팩트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본인도 쪼끔 그 확신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과연 들어갈까?' 예 끝까지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음. 그 그러니까 확신을 뭐 못한 게 보인 게 세레머니도 한 박자 늦어요. 음. 그 예전에 그 저런 이제 로빙 슈팅 관련해서 제일 제가 임팩트 있게 봤던 게 그 조재철이었나요? 그 2010년 아츴 8강전 계란과의 경기에서 그 맞나? 이 경기가? 나도 좀 헷갈리는데 그 로빙을 차고 바로 뒤돌아서 세레머니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장면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선수 본인도 솔직히 차긴 찼지만 자신은 없었다. 음. 뭐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경기장에서 이 화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골 장면을 봤을 때 볼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였어요. 그 정도로 약간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골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로빙 슛을 할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산 경기장이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치고 그 관중석의 높이는 높거든요. 네. 근데 트랙이랑 이거 중간 트랙이 있는데 그라운드 라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음. 그동안은 우리가 원정석이 약간 사이드에 배정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 같은데 막상 골대 뒤에 있으니까 반대편이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이날 그 날씨도 좋고 막 뒤에 배경도 흰색이고 이래 가지고 더 안 보였어. 맞아요. 공이 겹쳐가지고 심지어 골이 들어갔는데 저는 넘어간 건 줄 알았어요. 음. 그런데 보니까 막 우리 여기서도 막 뭐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우리 선수들 세레모니 하는 거 보고 알았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뭐 팬들도 물론 예측 못했고 근데 저는 현장에서는 사람들한테 그 하프타임 때 다시 보기를 보고 이거 첫 터치 미스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박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태권도 킥이라고 하는 그걸 뭔지 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놓고 발등을 피고 그냥 이걸 발등에 살짝 얹어서 공을 보내려고 한 의도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아니 저는 터치 미스가 아니고 때린 건 맞아. 때린 건 맞는데 진짜 키퍼를 보고 그렇게 때린 걸까?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슈팅은 맞는데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하고 차려고 한 건 보이는데 이게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키퍼가 나온 걸 보고 찼냐? 이게 궁금한 거야. 사실 음.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왜냐면 누가 봐도 슈팅 그 뭐 궤적이나 아니면 얘가 뭐 자세나 이런 건 슈팅은 맞는데 키퍼를 보고 찼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정도 사람이면은 우리 범수 일부에서 온 거 맞아. 아 포항에서 임대 왔으니까 일부에서 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슛은 노린 건 맞는데 지금 리플레이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런 그 로빙을 노렸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꽂히는 이제 그런 발리슛을 노렸던 것 같은데 음. 잘못 맞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찬 약간 그런 슛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반전이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나게 됐어요. 저는 이날 경기가 둘 다 약간 비등비등하게 흘러갔고 서로가 약간 뒷공간을 노리면서 약간 이렇게 흘러갔던 입장에서 이렇게 1대 0 으로 앞서 나가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이런 흐름대로라면 우리 1대 0, 2대 0 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 그 꿈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후반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 선제골의 중요성 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음.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뭐 작년 그냥 시즌 자체를 말아먹었지만 맨날 선제골 먹히고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뭐 경기 결과를 떠나서
올해는 우리가 그래도 작년보다 선제골을 계속 먼저 넣고 경기를 주도하려는 경기가 좀 있어서 맞아요. 좀 확실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가 이 골이 되게 의미 깊다고 느꼈던 게 사실 올해도 화성전 포함해서 골 취소된 거 포함해서 선취골이 처음이에요. 아 이제 두 번째라는 거죠. 어. 네. 아니지 첫 번째? 올 시즌 첫 첫 번째? 번째죠. 화성 그 골 취소된 게 포함하면은 처음이고요. 와, 그런가? 네. 어. 그래서 제가 이 골을 되게 보면서 드디어 선제골을 넣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 보면서. 와, 이게 팀 성적이 좋아놓으니까 기억까지 왜곡됐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앞서 나가는 경기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선제골을 딱 넣으면 '우와 씨 선제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올해는 약간 뭐 K리그 유일한 무패팀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그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겼던 경기들 비겼던 경기들 다 약간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던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기들인데 그렇군요. 어떻게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골이었네요. 저 오랜만에 선취골이라 그래도 기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분 좋았던 게 이제 후반전 시작하고 몇 분이야? 뭐 한 10분 되자마자 이제 박수빈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데 박수빈 선수의 퇴장은 일단은 경고 누적 퇴장이고 어 일단은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뭐 수비 경합 상황에서 그 심판이 판단을 하기에 뭐 "팔꿈치를 썼다. 팔을 썼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걸로 경고를 받았고 그거에 너무 억울한 박수빈 선수가 이제 공을 던져 버리면서 추가로 경고를 받고 그걸로 이제 누적 퇴장을 당하게 돼요. 거의 뭐 이런 퇴장은 나는 옛날에 이제 대안이 받았던 거 말고는 거의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장에서도 보면서 일단 '박수빈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이제 반응이 많이 나왔었죠. 일단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박수빈의 행동은 경고가 맞아요. 그 행동도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음에도 맞아요. 바보 같은 행동이 맞아요. 근데 그 전 상황, 파울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경고는 솔직히 전 이해 안 됩니다. 뭐 이 장면에 대해서 박 씨가 이제 이날 경기를 이제 현장에서 안 본 박 씨가 경기 끝나고 카톡방을 보니까 그 굉장한 심판 욕을 많이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이제 뭐 그때 이제 머리가 좀 식은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해 보니까 뭐 심판이 경기를 그렇게 지배할 정도로 못 봤냐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뭐 물론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지만 이게 좀 경기에 막 영향을 줄 정도였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아산 쪽에 이렇게 좀 팬심 담아서 말하면 아산 쪽에 유리하게 판정을 한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근데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게 솔직히 우리 아산한테 이 경기 좀 밀렸어요. 음.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답답한 약간 그런 거에다가 심판 판정도 좀 안 도와주니까 좀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그 해당한 첫 번째 옐로 카드는 저는 옐로 카드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K리그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거 파울 안 부는 심판도 왕왕 있어요. 물론 파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카드가 나올 정도의 그런 행위였냐는 이거는 절대 아니다. 저도 근데 팔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결코 경고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아니 얘가 뭐 누적 파울로 준 건가 싶어도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음. 그냥 그 행위로서 옐로 카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심판이. 네. 뭐 일단 이거는 잘못된 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박수빈이 공 던진 거 보고 솔직히 두 생각했어요. 저거 카드 받을 만한데 공 던지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 찐텐으로 공 던지는 선수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하게 던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공을. 음. 그러니까 약간 막 찐텐으로 공 막 한 손으로 집어 던지는 선수 보면은 진짜 귀에서 아이 있지. 씨발 막 이 소리가 좀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있지. 근데 박수빈은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좀 힘없이 좀 매가리 없이 던졌어요. 음. 그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이 야 저거 카드 줄만하긴 한데 과연 심판이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음. 근데 가짜 주더라고요.
뭐 정말 멍청한 행동이었지.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프로답지 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요. 뭐 이따 저 말고도 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음. 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허맨틱? 근데 저는 경기를 봤을 때는 심판은 사실 처음부터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근데 좀 넘어지거나 좀 격하면은 그래도 잘 부는 심판이다 음.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 카드는 좀 많이 안 나오는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수빈 선수 그거를 저는 봤을 때는 물론 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좀 팔을 좀 높게 이렇게 썼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영상을 보니까 그 정도 아닌 것 같았고 음. 근데 볼 던진 거? 그건 무조건이야. 그니까. 물론 뭐 화를 냈든 안 냈든 뭐 착하게 웃으면서 던졌든 안 던졌든 어쨌든 경고는 경고인데 음. 진짜 이거는 그냥 프로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도 하면 안 돼. 그렇지. 참. 얘 때문에 솔직히 저는 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진짜 이긴 경기 말아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승점은 잃었다고 생각을 해. 이것 때문에. 이거는 바보 진짜로 구단 내에서도 이거는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바보 같은 거지. 아니 부주장 달고 있는 놈이 보니까 매치 리캡 같은 거 보니까 라커룸에서도 박수빈이 꽤 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 하나 뭐 판정이 이상하긴 했다만 지금 자기 때문에 한 경기 날린 거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뭐 시즌 끝나봐야 알겠지만 순위권 싸움하면은 1점 차, 2점 차 싸움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움하는 거 자주 보는데 음. 만약 그런 상황 나오면 이거 이런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이거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우리도 전반 막판에 득점하고 후반 초반에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뭐 그건 그렇고 그 파울 상황에 대해서 너 얘기를 하자면 그거 경고 꺼내면 수비수들 수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뭘 보고 경고를 꺼낸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팔이 높았어. 맞아. 팔이 높았어. 근데 팔을 뭐 찍은 것도 아니고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팔만 높았어. 음. 근데 그거를 경고 주면은 그 수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뭐 예. 여러 가지 그냥 겹쳤다고 전 생각을 해요. 상대 공격수도 좀 영리했던 것 같아. 거기서 딱 이제 충격이 느껴지자마자 바로 그냥 냅다 누워 버리는 게 팔이 높아진 거랑 시너지 효과를 좀 이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쵸. 딱 머리 잡고 넘어지잖아요. 뒤통수 이렇게 그러니까. 딱 부여잡고. 음. 그리고 뭐 박수빈 선수가 잘못한 건 맞는데 본인도 아차했을 거예요. 그니까. 아차했을 거고 본인도 뭐 느끼고 있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수빈 선수가 아산점만 망친 게 아니에요. 음. 이번 주 박수빈 선수 안 나오면 누가 나오는데요? 그니까. 양시우 나올 거 아니에요? 양시우 정 말아먹으면 박수빈 네가 두 경기 다 말아먹은 거야. 정원진, 사무엘, 홍창범, 류준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준선이 그렇지. 홍창범을 좀 위로 올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지. 준선이를 하나 내리고. 음. 근데 이게 박수빈 선수가 하는 롤이나 이런 역할들이 저는 양시우 선수가 좀 유준선 선수보단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뭔가? 음. 그러다 보니까 양시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유준선 선수가 저는 좀 메롱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양시우를 쓴다고 하면은 김주원이 부상해서 복귀하지 않는 이상 중앙 수비 자원이 없어지지 않나? 군일이 서브로 넣을 거 아니잖아요. 중앙 양시우 수비 선수 자원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양시우 선수가 이날 아산전에도 서브에 있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중앙 수비 서브용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시흥전에 중앙 수비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선수를 그 미드필드 자원에 넣는다고 치면은 글쎄요. 그 그렇게 중앙 수비 되면은 서브 자원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김주원 복귀하니까 김주원, 베니시오 하고 강희빈을 그렇지. 서브로 넣겠죠. 그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박수빈 선수에 대한 그 공백 부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실제로 좀 그 부분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고 실제로 경기도 이때부터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급격하게 충남 아산 쪽의 페이스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여지없이 발휘되는 강희빈의 호러쇼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오면서 경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줬는데 어우 클리어 진짜. 미스 클리어 미스도 했고 PK도 하나 내주고 그런 본인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에서 강혜빈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전반은 좀 장점이 보이는 경기들이었고요. 후반은 우리가 아는 강혜빈으로 돌아온 경기였고 음. 뭐 그렇습니다. 전반에 보여줬던 장점 뭐가 있습니까? 강혜빈 선수가 보면 뭐 흔히 하는 뇌절이라고 말을 하죠. 뇌절 장면들을 보면 계속 튀어나가서 나오는 뇌절들이 좀 많아요. 음. 근데 그 튀어나가서 그게 성공을 하면 김민재가 되는 거고 음. 못하면 강혜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반에는 일단 본인의 장점 제공권 음. 중앙 뭐 확실히 제공권 따내는 장면도 보여줬고 수비와 미들 사이에 떨어진 볼에 대한 경합에서 이기는 장면도 많이 보여줬고요. 음. 그리고 상대가 들어올 때 상대를 앞으로 나가서 상대를 사이드로 몰아내거나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시간을 좀 역습을 쉽게 못하게 하는 것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강희빈이 뭐 그 전형적인 강팀에 어울리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에 공격을 올리는 주도하는 수비수? 팀의 수비수. 뭐라고요? 공격을 주도하는 팀의 수비수가 된다면은 강희빈이 좀 괜찮은 선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네. 근데 뭐 어떻게 우리잖아. 그렇지. 근데 강희빈 우리보다 선수가 약팀인 선수가 우리보다 약팀이 사실 거의 없지. 근데 강희빈 선수가 경기 내내 좋았던 모습은 저는 제공권이에요. 음. 경기 내내 어쨌든 아산 선수들이 크로스를 많이 올렸는데 그거를 제가 커트한 거를 강희빈 선수밖에 거의 못 봤어요. 음. 그래서 그 모습은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뭐 제공권 맞아요. 커트만 할 거야? 뭐 그렇지. 뭐 제공권이라는 그 선수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많이 좀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날 우리 코너킥 엄청 많이 내줬어요 보면은. 거의 전반전에만 한 5개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수비 상황 때마다 강희빈의 제공권이 좀 눈에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너킥이 이 경기 때 11개 나왔거든요. 네. 아산에만. 네. 아, 그러니까 좀 잘 맞긴 했어요. 뭐 전반적으로는. 맞아, 맞아. 근데 그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게 박수민 퇴장 이전에도 우리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때까지 좀 괜찮았어요. 그 생각보다 강희빈 조차도. 음. 근데 박수민 퇴장 나오고 나서 그 PK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PK가 그냥 나는 이게 이제 원정석에서 먼 쪽이란 말이에요. 반대쪽 홈 서포터석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는데 종합운동장이고 이러니까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그냥 PK야. 저런 멍청한 파울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여지없는 PK 파울을 범했더라고. 이날 뭐 거의 허맨택이 이거 파울 보면서 그냥 바로 납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진짜 완전 멀잖아요. 우린 맞아요. 김범수 골도 못 봤어. 음. 근데 제일 저 멀리서 봤던 거 강희빈 PK밖에 없어. 그냥 뒤에서 그냥 팔꿈치로 후린 게 보였다니까? 맞아. 김범수 골은 아예 안 보였는데? 음. 그 정도로 좀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음. VAR도 안 볼 거야 했는데 진짜 안 보고 그냥 바로 차더라고. 그니까 뭐 여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이거를 이제 막긴 했습니다. 박지민 선수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방향을 읽고 완벽하게 막았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박지민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그 상대 데니손인가 뭐 아무튼 외국인 선수가 계속 오른쪽을 보더라. 안 그래도 내가 오른쪽을 좀 비워두긴 했는데 계속 그쪽을 보길래 그쪽으로 찰 것 같아서 그쪽으로 뛰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박 못 차긴 네. 했어요. 맞아.
그 해설도 말하더라고요. 저기는 골키퍼가 맞기 좋은 딱 그 높이라고. 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되게 공 자체도 되게 느렸고 음. 높이도 적당했어요. 그니까. 딱 맞기 좋은 곳으로 날아오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박지민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박지민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네. 저는 박지민 선수가 작년에 수원에서 양용명 선수가 부상일 때 경기를 좀 뛴 거를 몇 경기를 봤는데 음. 정말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음. 정말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들 그러니까 수원 팬 지인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니까 박지민이 기분형 골키퍼다. 음. 자기가 좀 세이브를 몇 개 해서 기분이 좋으면 엄청 안정적이고 엄청 잘하고 자기가 좀 몇 개 실수해서 좀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하면 엄청 흔들린다. 이 말을 딱 해주더라고요. 멘탈이 약한 거지. 우리 그죠, 멘탈이 멘탈이네요. 약한 거죠.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갑자기 PK 막더니 애가 맞아. 나는 우리 골키퍼 중에 뭐 공중볼 그러니까 김영광 키퍼도 사실 공중볼 박스 장악력이나 공중볼을 잡는 능력이 좋은 키퍼는 아니었잖아요. 음. 세이브 능력이 좋았지. 거의 김동준까지 가야 되나? 그 공중볼을 그렇게 잘 잡는 키퍼를 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맞아, 맞아. 우리 몇 년 동안 최필수 보다가 공중볼 날아오면 무조건 펀칭해내는 키퍼 보다가 이걸 다 잡는 애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잡아줄 거 잡아주고 뭐 이런 플레이. 그니까요. 그래서 좀 의외로 안정성이 되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키퍼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계속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사실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끼리 딱 별명을 잘 지은 것 같네요. 뭐요? 금쪽이? 금쪽이. 금쪽이. 그러니까 좀 부둥부둥 해주면은 지가 좀 기분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 애를 좀 이렇게 부둥부둥 해줘야 돼. 욕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날 경기 MOM은 박지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받을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PK 막은 거 포함해서 이제 이긴 경기를 놓친 거는 이제 박수빈의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불안한 경기를 비기는 걸로 마무리를 지은 데는 이제 박지민 선수의 큰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쉽게도 이제 이렇게 PK를 막은 걸로 1대0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우당탕탕하는 과정에서 한 골을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뭐 저는 이제 PK를 맞고 충남 아산이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펼칠 때 '아 나는 얘네가 왜 꼴찌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의 공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하면서 박 씨가 "충남 아산이 우리를 좀 리드를 했다. 우리가 좀 충남 아산한테 밀렸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저는 사실 물론 위협적이었지만 '충남 아산이 그렇게 뭔가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위협적이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딱 물론 전형적인 그 성남과 아산의 결정적인 차이는 후이즈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마지막에 이게 슛이 아니더라도 그 음. 슛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뭔가의 모먼트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면은 아산도 그 한 경기 제가 아산의 다른 경기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다른 경기에서도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걔네도 결국에는 마지막 한 방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된 거니까. 맞아요. 딱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방이 없다. 마지막 한 방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한 명이 없는 게 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너무 몰려 가지고 체력적으로 약간 집중력이 졌던 거였는지 아니면 상황 자체가 워낙에 정신없던 거였는지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뭐 슈팅하고 굴절돼서 튀어나온 거를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크로스 올린 볼을 그냥 발만 톡 갖다 대면서 방향만 바꾸는 슛으로 상대가 동점골에 성공을 하죠. 이 장면이 참 아쉽습니다. '쪼금만 집중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거 제가 봤는데 강희빈 그냥 마킹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희빈 선수는 막고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그리고 그
굴절로 슈팅했던 그 선수도 노마킹이었고 음. 강희빈 선수 앞에서 골이 들어갔고 음. 그래서 저는 이건 강희빈 선수의 무조건 실수라고 봅니다. 근데 강희빈 선수 여기까지예요 원래. 뭐 또 너야? 전반전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또 너냐고 또. 아 물론 뭐 한 명 퇴장당한 뭐 그래요. 한 명 퇴장당했고 전반전 잘했으니까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만 까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지 않겠다. 뭐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물론 저는 항상 말했지만은 작년에도 똑같이 말했지만 이게 백날 첫날 얻어맞으면 이런 장면은 무조건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맞아. 계속 얻어맞으면 경기 내내. 그러다 보니까 나온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 실점이 이거를 따졌을 때 저는 이거는 제가 그 성남의 약속된 플레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걸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베니시오 선수가 그렇게 골대까지 가는 게 약속이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베니시오 선수가 그 신재원 선수가 마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쭉 들어와요. 그 자기의 마크를 놓치고 그 선수가 결국엔 골을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그 신재원 커버를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 이게 약속이 돼 있다. 그렇다면 강희빈이 안쪽으로 더 들어왔던 게 맞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베니 선수가 혼자 골대로 가가지고 먹힌 약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약간 이 다음 그러니까 30분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이 다음 장면도 아산의 슈팅 장면인데 여기서도 베니시오 선수가 약간 마킹을 풀고 골대 쪽으로 슈팅하려는 각도 쪽으로 좀 그 길목을 막는 방향으로 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 박수빈이랑 약간 마킹 체인지를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 저도 그래서 이 실점 장면에서도 류준선 선수가 오히려 저는 강희빈보다 류준선 선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강혜빈 고생했어. 근데 여기서 류준선 선수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가? 말하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약속된 상황인 거고 과연 그 약속된 상황을 취하지 않은 것이 누구인가. 이거는 이 단편적인 장면만 봐서는 모른다. 야, 우리가 팀이 잘 나가니까 이 정도로 착하게 봐줄 수가 있는 거야. 아니었으면 벌써 욕부터 받고 박았어. 일단. 그치. 누가 죄인인가? 이게 참 근데 베니시오 선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걔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신재원의 마킹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슛각을 완벽하게 제어하진 못했거든요. 물론 저 선수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모르겠다만은. 그러니까 네네. 저도 지금 지금 실점 장면을 틀어놓고 한 두세 번, 그러니까 뭐 거의 계속 돌려보면서 그 볼 근처에 있는 선수 한 명 한 명을 돌아가면서 계속 봤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누구의 잘못이라 해도 이거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 얘 잘못이다. 이 이유에서 얘 잘못이다 해도 무슨 이유를 들어서 누구를 짚어도 다 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의 결론은 한 명의 공백 때문 아닌가. 어쩔 수 그렇죠.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딱 그냥 실점 장면 보면 그냥 운이 없었다. 사실 골을 넣은 선수도 어떻게든 갖다 대려고만 했던 거지 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 방향으로 차려는 의도가 네. 없었다. 골대가 조금만 왼쪽으로만 있었어도 안 들어갔던 공인데.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국대 경기 볼 때 하는 말인데 이게. 근데 이게 골대 맞고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그냥 운이 없었다. 누구가 잘못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의 공백이 있고 그냥 운이 없었다라고만 말하고 싶네요. 억까지 억까. 네, 그냥 억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고 뭐 이거 전부터도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박지원 선수가 이날 사실 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공격 자원에서 좀 체력 우위를 보일 수 있었던 선수가 박지원 선수밖에 없었는데 박지원 선수가 이제 후이지 선수가 뿌려주는 패스를 노리면서 뒷공간으로 열심히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 보이는데 하는 족족 막혔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장면으로 일단 실점 전의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제 오프사이드 골이 있었죠. 후이지 선수가 막 그 강희빈 선수의 호러쇼로 이렇게 애매하게 튀어나온 볼을 후이지 선수가 어떻게든 지켜낸 다음에 달려나가 이게 앞에 있었던 박지원 선수한테 줬는데 일단 이 패스 타이밍이 좀 늦긴 했고 이렇게 이제 다른 아산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쪼금 덜 달라붙으니까 이제 박지원 선수가 1대1 찬스를 접으면서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인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오프사이드인 건 일단 예전역에 알았고 '혹시 못 넣나?' 싶어 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넣어서 쪼금 놀란 점이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못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넣긴 넣네 그래도 이거는. 그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아니 근데 원정석에서 봤을 때는 아예 각도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키퍼를 제치고 나서. 네. 근데 또 중계로 보니깐 그래도 잘 제쳤던데? 그니까. 생각보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순간 가속 뭐 스피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좀 잘 살린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유럽 축구를 좀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눈이 높아져 있다니까. 저 이게 제치는 그 과정도 좀 불안불안했어요. 이게 저거 막힌 거 아니야? 저는 그 끝까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골키퍼 맞아요. 제치는 그 순간까지도. 네. 그러니까 저렇게 불안하게 제치는 선수가 흔치 않아요. 그니까. 근데 어쨌든 제쳤네 한 잔에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뭐 골까지 뭐 골로 인정은 안 됐지만 골로 성공 연결까지는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네. 네. 박지원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번 경기는 전 2대 0, 3대 0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성남이. 네. 그 이유가 박지원 선수가 원래 박수빈 선수 퇴장당할 때 교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쯤 딱 들어가면 박지원 선수가 원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뭐 스타일? 뭐 뭐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공격 플레이. 그런 거를 했을 때 잘 먹힐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딱 그 네. 타이밍에 나왔으면. 음. 근데 제가 봤을 땐 박지원 선수가 뭐 못한 장면을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박수빈 선수 때문에 박지원 선수가 그 플레이를 못 보여줬다? 좀 음. 아쉽다 이런 느낌? 맞아요. 뭐 맞는 말 허민팅님 말에도 동의를 좀 하는 게 아산이 지금 이번 시즌 승이 없고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첫 홈 경기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이제 잔디 공사를 한다고 원정 경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산이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좀 보였던 게 그 박수빈 퇴장 전후로 해서 아산이 수비 라인을 영혼까지 끌어올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딱 그 박지원, 김정환한테 딱 주어진 최고의 상황. 그렇지. 근데 안 됐다. 안타깝게 됐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방금 말한 이 장면 그 박지원 선수가 이제 오프사이드 골 넣은 장면에서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신성훈 골키퍼야. 상대 골키퍼가 막 안달이 나 있어. 빨리 지금 공 차야 되는데 오프사이드 빨리 안 보고 "씨발 뭐 하는 거야?" 막 약간 거의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지. 약간 선수들이 이기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봤던 게 되게 신선했어. 이렇게 투지 넘치는 플레이 사실 2부 리그에서 본 적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골 넣자마자 동점골인데 바로 공 주워 가지고 그니까. 바로 정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선수들이 좀 '아 우리 11대 10이다. 이길 수 있다.' 이 뭔가 약간 그 느낌을 빡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입장에 충남 아산 입장에서도 우리 무승이고 홈개막전인데 상대 한 명 없다? 이거보다 첫승하기 좋은 기회가 없거든.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허멘팅 님이 살짝 얘기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장면일 것 같은데 맞나요? 후반 거의 종료 직전에 나왔던 장면? 네, 맞습니다. 네.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장면이 저는 솔직히 이날 직관을 한 사람들한테 가장 뇌리에 깊게 남아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 끝나고 거의 이 얘기만 돌려서 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이 팟캐스트 녹음을 준비를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뭐 몇 군데를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풀 경기를 돌려 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낸 장면인데 이제 95분 45초 장면이죠. 풀 경기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도 거의 한 5 분에서 10분 정도를 '이게 누구 잘못이냐.
원래 의도가 뭐였느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박지원 선수가 안타깝게 됐다라는 결론으로 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싸웠잖아요. 싸웠다기보다 논쟁이 있었죠. 네. 박지원이 첫 터치를 미스한 거다. 음. 얘가 아니다. 얘가 안쪽으로 칠라 그랬는데 그냥 뭐 잘못 친 거다. 음. 뭐 이런 뭐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지원의 동선이 어디였냐? 얘가 일직선으로 칠라 그런 거였냐? 아니면 안쪽으로 쳐서 오른발로 때리려 한 거였냐? 둘 중에 뭐가 맞냐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박지원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박지원이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바보같이 날렸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참 뭐 허멘팅님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아니 축구 선수면 왼발 못 써? 아 이거는 무조건 그냥 터치 한 번 더 치고 왼발로 때렸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치고 나가서. 그러니까 첫 터치 이후에 한 번 가고 나서 얘가 접었잖아요. 네. 그게 자기가 왼발이 자신이 없으니까 접은 거야, 솔직하게. 그렇지. 근데 박지원 선수라면 한 번 더 쳐도 어차피 수비가 못 따라와요. 음. 그러면은 골키퍼랑 1대1이야. 그럼 거기서 왼발로 때렸으면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지가 멍청하게 왼발이 안 되니까 오른발로 한 번 더 꾸역꾸역 하려니까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게 뭐 수비 역동작을 했던 거다. 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발 다 필요 없다고. 그냥 한 발 더 가서 왼발로 때렸으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안정성 있는 플레이예요. 그니까. 왼발 연습 좀 해, 멍청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이거 왼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일직선으로 갔다면 그냥 니어 포스트로 그냥 맞고 뒤져라 슛 한 번 때렸으면은 어땠을까 싶긴 한데 물론 박지원이라면 그것도 성공시켰을 것 같진 않긴 합니다만 아쉬움이 있죠. 뭐 박씨 생각 없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냥 항상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또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아쉬움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 박지원이 약간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아쉬운 장면으로 된 건데 이제 이런 말하면은 좀 안 좋은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후이즈 선수의 패스가 이게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박지원이. 아 논란의 그 발언을 기어코 방송 녹음해서 하시는군요. 아니 뭐 그래도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제가 뭐 말했잖아요. 내가 박지원이었으면은 내가 후이즈였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축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쉬운 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 이건 허민팅님 말대로 저였으면은 내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었는데 볼 탈취해서 툭툭툭 왼발 약간 이런 장면 좀 많이 보시지 않아요? 축구 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 그쵸. 선수 한 명이 기억날랑 말랑 하는데 걔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걔가.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장면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런 장면에서 툭툭툭 쳐서 왼발 마무리. 이거 박지성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전? 뭐 그런 거 같네. 박지성은 이제 상대의 패스 미스를 중간에 잘라 넘어가지고 치고 네. 들어가서. 근데 맞는 거 박지원 선수가 작년 5라운드, 2024년 5라운드 충남아선 원정에서는 잘 치고 가서 왼발로 골 잘 넣었어. 아 그래? 그건 봐야겠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그거 오프사이드 처음에 판정 났다가 VAR 보니까 상대 선수가 찬 거로 그게 돼가지고 박지원이 상대 수비가 따라붙는 거 잘 이렇게 스피드 살려서 앞으로 잘 치고 가서 딱 방금 말한 그리스전 박지성 왼발슛 위치에서 파포스트로 왼발로 깔아서 잘 때렸어요. 그때는 또. 그니까. 뭐 제 딴에는 조금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약간 그렸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게 가운데로 왔다가 결국 골키퍼 역방향 그러니까 사이드 방향으로 차는 거를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
근데 뭐 방금 영상 봤는데 박지원 선수 왼발 잘 쓰네요. 아, 그래요? 이거 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이렇게 차지. 근데 이렇게 그렇게 됐다. 찼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아쉽죠. 그런 거 보면. 아쉽네요. 네. 뭐 이렇게 경기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만한 부분들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그 외에 할 얘기 있습니까? 저는 후이즈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음. 제가 이날 경기 끝나고 지금까지도 계속 후이즈를 계속 얘는 진짜 미친놈이다. 음. 얘는 진짜 너무 잘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퇴장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75분, 80분쯤부터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심지어 8분이 나왔으니까 거의 20분 가까이를 음. 공격 전개는 다 후이즈 혼자예요. 스트라이커란 놈이 밑에서 공 잡아서 상대 두세 명 달라붙는 거 어떻게 계속 볼 간수해가지고 방금 우리가 말한 장면 박지원 장면도 그렇고 옵사 장면은 물론 이제 후이즈 선수 패스가 한두 박자 늦긴 했지만 그것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 후이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지금 진짜. 이날 경기는 진짜 굳은 역할도 하고 뭐 공격 전개도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과한 비교긴 하지만 음. 해리 케인 약간 생각났어요. 음. 해리 케인이 스트라이커로서 골도 물론 잘 넣지만 패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해리 케인을 미드필더로 놔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이날 경기 후이즈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음. 약간 19년도 에델 선수 느낌? 음. 지가 두세 명 달고 다니면서 볼 운반 다 하고. 음. 근데 진짜 후이즈 선수는 제가 두 손을 꼭 모아서 이 선수는 다치면 안 됩니다. 다쳐도 안 되고 여름에 팔려도 안 되고. 후이즈가 좀 몸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훈련 배제시키세요. 그냥 방으로 올라가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하라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배려를 좀 해줘 얘를. 후이즈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아픈 거야. 그냥 그렇게 믿어. 진짜가 아니어도. 음. 뭐 제가 그 리그에서 그 음. 연계가 되는 스트라이커 약간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네. 대부분 이런 류의 스트라이커들은 골을 못 넣어요. 뭐 맞아요. 이정엽이라든지. 네. 근데 후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이게 이 선수가 리그 1에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그 2에서밖에 뜨는 거 못 봤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 최대 능력치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최상위 리그에서의 모습을 모르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일단은 제가 단언컨대 리그 2에서 연기형 스트라이커 중에는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독보적이다. 그리고 리그 1에도 이런 류의 선수 중에서는 상위권 아닐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제 생각에는 음. 후이즈 선수 1부급 절대 아닙니다. 성남이라냐? 그냥 2부 리그 꼴찌 팀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상했어. 먹지 마. 그러니까 1부 리그 어떻게 후이즈가 1부급이야. 그냥 딱 2부 리그급이지. 그렇지. 2부 리그 수도권 팀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걔랑 저도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씨발? 박씨 입 조심하세요. 후이즈 급급 아닙니다. 입 이게 조심하세요. 이 소문 나면 안 돼. 소문하면 안 돼. 말씀 이미 중에 소문 죄송합니다. 들었어. 우리 후이즈 소문 절대 들었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뽑고 갈까요? 커멘팅님? 베스트는 그래도 좀 누구로 해야 되지? 저는 김범수 선수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뭐 골도 잘 넣었고, 근데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뭐 경기 중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약간 사람이 좀 무거워 보여. 음. 그래도 골도 넣었고, 그래도 뭔가 포항에서 온 선수여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정경준 선수 감독의
뭐 원픽이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정경준 롤의 스타일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베스트로 김문 선수 하고 워스트는 그래도 박지원 선수 하겠습니다. 아. 그건 넣었어야 돼, 지원아. 그거 못 넣어서 너가 지금 성남에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녹음 시작하기 전에 김범수 선수한테도 아쉬운 점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김범 선수가 그 골 넣고 다음 바로 한 2-3분 뒤에 음. 1대1 찬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보고 왔거든요, 그거를. 네. 아산 키퍼 미친놈이야. 아 골키퍼가 잘했다. 아니, 가랑이 사이로 잘 넣었어. 음. 근데 뒤에서 손을 이걸 막았어. 또 가랑이 사이로 빠진 걸 지 음. 손으로 막았더라고. 음. 그래서 이거는 범수가 못한 게 아니더라고. 알겠습니다. 확실? 뭐 저는 베스트는 그냥 박재민이 맞는 것 같고 네. 뭐 실제로도 지금 양팀 선수 중에 평점이 제일 높아요. 리그 포털 기준으로. 음. 무려 그 짜기로 유명한 K리그 평점에서 무려 7.6씩이나 기록한 어우. 맨 오브 더 그 매치 받을 만했네. 그럼요. 베스트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워스트는 뭐 저는 박수빈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빈. 이거 좀 첫 번째 억울함은 알겠는데 두 번째는 그랬으면 안 됐어. 아무리 봐도. 그치. 네. 조정님? 저는 베스트는 저도 박지민 골키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PK 하나 막아준 게 엄청 컸기 때문에 네. 베스트고 워스트는 저도 박수빈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빈. 그래도 네. 잘 버텨 나머지 선수들이 10명으로 마지막까지 잘 써주긴 했지만 그 한 명의 빈자리가 실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보였어가지고 그치.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워스트로 뽑겠습니다. 네. 드럼방님? 베스트는 뭐 다들 박지민 선수 여러 명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후이지 선수 하겠습니다. 네. 근데 1부급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후이지 선수 진짜 이 선수가 없으면 얼마나 처참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맡은 역할이 엄청 많고 큰 것 같고요. 워스트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박수빈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치. 정신 나간 놈아. 너 때문에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못 이기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됐죠. 네. 저는 베스트로 다들 뭐 뽑을 만한 선수들 김범수, 박지민, 후이지 뽑아줬으니까 한 명 더 다양성을 부여를 하자면 이제 사무엘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뷔 후에 거의 처음 아닌가요? 단독 포스트도 올라오고 단독 인스타 스토리도 올라오고 대지는 가르는 패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선수 본인이 사실 불안한 지점이 없진 않았지만 장점으로 꾸준히 뽑혔던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능력들이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경기였기 때문에 베스트로 뽑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워스트는 박수빈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이렇게 비길 수밖에 없이 비기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라고 팬들을 이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게 만드는 범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어디죠? 인산 안산. 홈 경기죠. 네. 드디어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안산 4월 6 일에 있는 이제 일요일 안산 홈 경기인데 이날의 포커스는 두 개인 것 같아요. 부상자가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박수빈 대신에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 것이냐. 누가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뭐죠? 김현태. 김현태. 안산의 김현태. 지난 라운드 베스트 플레이어의 사나이.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 선수가 해트트릭을 할 줄이야. 저는 제가 봤을 때 걔 김현태 아닙니다. 나는 걔를 김현태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뭐 진짜
뭐 그날 오늘 다 썼길 바라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요. 아니야. 걔 그거 더 못해.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선수야 걔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상자야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박수빈의 공백을 과연 어떤 선수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를 맡게 될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전경준 감독 스타일상 큰 변화를 추구하는 감독도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몰볼을 적은 선수를 기용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축구를 선호하는 것 같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선수들이 누군가 추려보면 그나마 미들 그러니까 박수빈 선수는 수비형 미들이니까 그 자리까지 그나마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류준선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홍창범을 좀 올리고 류준선 사무엘을 투미들 혹은 투볼란테로 구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박 씨가 가장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요새 경기 대충 봐 가지고 네. 그냥 지금 류준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류준선이 홍천범이랑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해서 홍천범이 오히려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음. 류준선이 오히려 위로 배치되는 약간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게 그 정경준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아산전 경기 전에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이정빈은 19일 부천전부터 가능하다. 주원이, 창범이, 성욱이는 안산전 때 3 명은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은 뭐 선발이든 서브든 어쨌든 쓸 수는 있다. 가용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봐서 '홍창범 선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죠. 근데 저는 아산전 때 경기를 좀 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홍창범 부재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좀 미드필더 싸움에서 저희가 져서 좀 밀렸다는 느낌도 들었고 실제로도 밀리기도 했고 음. 저는 이게 정말 '홍창범 하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준선이 그 정도의 역할을 전 좀 아쉬운 약간 뭐라 해야 돼? 아쉬웠다 플레이가. 음. 그래서 저는 '유준선 대신 다른 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양시호인 거 아닙니까? 양시우가 좀 더 내려오고 사무엘이 좀 더 올라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시호, 사무엘, 홍창범. 그쵸. 음. 뭐 조재혁은 생각 있습니까? 저는 정경준 감독님을 믿겠습니다. 아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정경준을 믿겠다. 그렇습니다. 뭐 정원진이 나와도 믿습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원진은 포변한 거야? 뭐 이날 경기도 나오지 않았어? 그 아산전 때도 한번 나오지 않았어? 나는 이 선수가 워낙에 약간 요새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교체 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뭐 눈에 띄는 포지션이나 뭔가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발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더 짚을 부분 없으면 예상 스코어 얘기하고 갈까요? 박 씨? 3대 1 승. 근거는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대 1? 네. 알겠습니다. 허멘택 님? 3대 1이라. 저는 4대 0 승이요. 어이 뭐 3 골 허허. 넣는다 4 골 넣는다 뭐 난리 났어요. 아니 얘네 꼴등이야. 안산이요? 네. 아산도 안산도 꼴등이었잖아. 아니 안산 둘 꼴등이에요. 둘 다 0승 무승이에요, 무승. 0승 1 0승 아. 1무 4패야. 그러면은 좀 대승을 노려볼 만하긴 하네. 4득점에 10 실점인데 4득점 중에 3득점이 김현태예요. 미쳤다. 야 그렇게 말하니까 김현태 진짜 무섭다. 아니 그것도 그건데 김현태가 안산에서 4골 중에 3골 넣는 애예요. 어.
아, 우리 4대 0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조재영님 저는 2대0 승 2대 0승. 다들 네. 되게 낙관적이네. 무실점 할 것 같습니다. 네. 드럼방님 2대0 혹은 3대0 승을 예상하면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네. 왜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올 시즌 수비 안정화가 우리가 좀 됐다. 음, 안산 같은 팀 상대로 실점하면 안 된다. 음, 두 번째는 안산이 올해 들어서 리그 득점이 4점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현수 해트트릭 한 경기에 몰아서 나온 3점이고요. 음, 그리고 그 상대가 화성이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그렇지. 그 외에는 득점이 부천한테 3대1로 진 경기 1점밖에 없거든요. 이거 세트피스 득점으로 알고 있고 음.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홈에서 안산 상대로 실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산이 지금 5경기에서 4골 그러니까 4득점 17점인데 이거를 이제 3대 3 경기를 빼고 말하면 4경기 1득점 7실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이 팀의 지표가 얼마나 나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득점력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2대0 혹은 3대0 승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글쎄요. 근데 실점을 1점 정도는 할 것 같다는 게 생각이고 약간 우리가 못하는 팀을 만나면 약간 같이 덩달아서 못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길 거는 같으니까 2대 1 내지 3대 1 정도로 승리를 하기를 바라봅니다. 실점은 할 것 같지만 이기긴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팀이 지금 1 부, 2 부를 통틀어서 유일한 무패 팀인데 그 아이덴티티를 적어도 이번 라운드까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경기까지 마무리를 지어 봤고 경기가 계속 좀 엉망진창으로 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될 만한 경기들을 보여주니까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찾아오고 있긴 한데 저희가 다시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요양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쉬고 오겠습니다. 시흥전 때는 말도 안 하고 쉬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쉬더라도 좀 말을 하고 공지를 올리든지 뭐 댓글을 남기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말을 하고 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매경기 찾아오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도 사람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이 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음. 29일 날 창원에서 음. 경기장에 구조물이 떨어져서 인명 피해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구장. 네, 야구장에서. 야구장에서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게 저희 축구 팀들도 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또 야구장보다 오래된 축구 팀들도 축구장이 많고 그렇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된 데도 많으니까. 그래서 축구 구단 K리그 연맹 자체에서도 한번 구단 경기장 점검을 한번 요청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음. 생각이 있습니다. 되게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안 그래도 저기 대부분 요새 종합운동장을 쓰는 팀들이 가변석을 많이 쓰잖아요. 그 가변석 관련해 가지고 좀 지금 제가 알기로 가변석이 거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올해만 가변석 11살이에요. 그죠? 네. 물론 우리야 주기적으로 보수공사도 하고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좀 휘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좀 계속 해주면 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구단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팀도 좀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업계에 저는 종사자로서 음. 좀 솔직히 비싼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귀찮고. 좀 그리고 또 이제 구단 이해관계를 또 따지자면 또 이게 경기장 자체가 이제 구단의 소유가 아니고 이제 시의 소유다 보니까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음. 네, 그렇지만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치.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되면. 맞아요. 큰일 나고 더 이상의 그러니까 좋자고 재밌자고 즐기는 이제 문화생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단도 그렇고 구단을 넘어서 전체적인 뭐 연맹이나 협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뭐 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화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에서 기분이 좋으면은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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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돌아오겠네.